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은 분명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살률과 출산율을 비롯한 지표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불행하다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망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극단주의, 페미니즘, 각종 혐오 문화, 치열한 경쟁, 그럴듯한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 문제들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평범한 인생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인생이라는 선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각종 관찰 예능, 육아, 여행 예능 같은 콘텐츠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일상이 마치 그냥 일반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SNS만 보더라도 배우자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다 있어 보이고 가정에 충실해 보이죠. 나는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남들은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나는 꿈도 못 꾸는 명품백이나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평범하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바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상위 10%를 평균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하층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층민이 맞습니까? 우리 정확한 숫자와 통계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OECD 기준 중산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에서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통계청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경제계층을 중산층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한국 국민의 월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평균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인구수대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으로 인해 평균값이 많이 뛰기 때문에 정확히 중간계층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볼 수 있죠.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위소득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22만 원이 조금 넘으면 딱 대한민국 중간에 해당됩니다. 3인 가구 기준은 470만 원 정도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3만 원을 벌면 딱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중산층의 범위는 1인 가구 기준 월 112만 원에서 334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인데 334만 원보다 더 번다면 그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층민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이런 통계를 보여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내려치면서 애써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자신을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4인 가구 기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9억 4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위 11%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8억 4천은 되어야 중산층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의 부동산 자산 규모의 평균값은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약 686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데 이는 소득 상위 24%에 해당됩니다. 월 소비는 427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상위 9.4% 수준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면 월에 400에서 500 정도는 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절반 이상이 2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400, 500이 평균이 되니 당연히 패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정도 돈을 벌려면 대기업을 다니거나 안정적인 공기업 정도는 다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도 비중으로 따지면 11%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월에 4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을 다니면 좋겠어요 라는 말 자체가 상위 25%에 든다는 말이고, 나머지 75%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4년제 인서울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고교 졸업생 중에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입생 비율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어느 정도 대학급이 아니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스카이가 아니면 애매한 학력이라 비아냥거리는데, 서성한, 건동홍에 입학했다는 건 상위 10%에 든다는 소리입니다. 30대에 부채 없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30대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친구가 아는 돈 많은 지인,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생활들이 과연 평균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한참 부족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50%가 아파트고 50%는 빌라나 주택인데, 50% 중에 40%는 노후화된 아파트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들은 전세로 빠듯하게 시작하거나 월세살이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선 역세권이어야 하고 수도권 자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위의 통계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결코 평범하지 않는 조건들입니다. 상위 11%의 학력을 가지고 상위 24%의 직장을 들어가면서 부채 없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균 올려치기 문화에 SNS가 한몫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교류를 이어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원래 잘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평범한 삶을 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하지만 주위 집단으로부터 돋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그래서 평범한 계층에 속하는 우리도 상위 10%의 삶을 가끔씩 즐길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모두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경쟁적으로 전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SNS를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SNS 속 삶이 평범하게 보이고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서 화제가 됐었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SNS가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건데, 과연 청소년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상위 10%를 평균으로 생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소셜미디어 속에 연출된 일상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감정 속에 가두는 이상한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 본인의 주제도 모르고 10%의 삶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젊을 때야 해당 소비력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의 빈곤율이 40%가 넘는 걸 보면 미래의 노인이 될 우리의 빈곤율은 더 암울할 겁니다. 평범한 삶에서 상위 10%가 되고 싶다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건 여건상 또 안 될 것 같으니 평범한 월급 받으면서 상위 10%의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괴리감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행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잡대를 가거나 대학을 안 가도 인생 안 망하고, 중소기업을 들어가도 인생 안 망합니다. 돈이 없이 결혼해도 인생 안 망하고, 돈 없이 애를 낳아도 인생 안 망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내 정신과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예능이나 인스타그램들의 게시물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시간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이 부럽다면 진짜로 노력해서 상위 10%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